안녕하세요. 얼바인드입니다. 네, 오늘 이용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고스 로펌의 이민 담당 변호사 이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제가 방문한 이유는요. 최근에 제가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미국 이민 비자에 관련해서 비즈니스 쪽으로 좀 어떻게 올 수 없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자신이 뭐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데 미국에 와서도 뭐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다. 근데 그게 뭐 좀 지사의 개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새로운 창업일 개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 한국에서도 스타트업 관련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좀 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또 미국의 시장도 크고 하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미국의 스타트업을 차리면서 자기가 혹시 미국에 갈 수는 없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오늘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도 스타트업 업무도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한국에서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미국에 지사를 만든다든지 투자를 하셔서 어떻게 미국에 오실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먼저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궁금한 것은 보통 저희가 종업원 비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E2 종업원 비자요. E2 종업원 네. 아니면 주재원 비자. 주재원 비자. 제가 헷갈렸어요. 네, 그럼 주재원 비자, 주재원 비자, E2 종업원 비자, 주재원 비자. 근데 이 두 가지가 헷갈려요. 그 비자들은 보통은 자신이 투자하지 않고도 미국에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직원분들이 이제 미국에 파견이 와서 네. 주재원으로 오시는 경우에 보통 이제 주재원 비자라고 하면은 L1 비자를 말하는데요. 네, L1 비자. 네, 대부분 이제 큰 기업 뭐 대기업이라든지 중견 그룹에 미국 이제 지사로 발령을 받아서 오시는 경우 이 L1 비자를 받으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법인이 투자를 하고 세워진 미국의 지사에서 네. 일하시는 조건으로 받는 비자죠. 근데 예전에는 이 L1 비자가 굉장히 받기도 쉬웠고 네네. 또 경영인급이나 이제 매니저급에게 주는 비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L1으로 오셔서 EB1C라고 하는 영주권으로 연결도 됐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주재원으로 오셔서 영주권도 많이 받으시고 최근에는 이 L 비자에서 영주권으로 바뀌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규모의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매니저나 아니면 경영인들에게만 이 EB1C를 통한 영주권이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일반 분들은 사실은 일단 미국에서 와서 일하기 위한 비자로 L1 비자를 받으시고요. 일단 그 말씀하신 게 이제 L1이라는 게 주재원 비자. 네네. 그러면은 혹시 예를 들어 혹시 제가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고 계신 분이 미국에 지사를 성립하면서 네네. 직원을 보낼 수 있는 게 그게 L1 비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L1 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에 대한 그 규모나 이런 뭐 조건들이 있나요? 네, L1 비자는 법적으로는요, 먼저 그 오시는 분이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매니저급으로 계셨고, 그 이상 아니면 경영자급으로 계셨고, 그 다음에 새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미국에 이제 사무실을 얻으시고,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경영인이나 매니저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한국에 있는 회사의 직원 수가 적을 경우에는 직원 수가 너무 적으면 매니저나 경영자로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저라는 게 잡일을 하지 않고 사람을 부리는 그야말로 매니지먼트 일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관리자죠, 한마디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L1은 규모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에 있는 회사도 종업원 수가 뭐 몇십 명 정도 되고 네네. 미국에도 처음에는 뭐 일단 새로 만들지만 앞으로는 뭐 10명 이상 고용을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고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종업원 수가 많고 미국에서도 많이 고용을 할 계획이시라면은 L이 적합한 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E2 인플로이 같은 경우에도 E2 인플로이 비자도 직원을 고용하는 그런 비자잖아요. 네, E2 차이가 어떻게 되죠? 인플로이는 예. 법적인 차이는요. 먼저 E2 인플로이가 되시려면은 미국에 세워진 회사의 주주의 51% 이상이 한국 분이어야 되고요. 뭐 이거는 사실 L이랑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E2 비자 자체가 이제 상당량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 법인으로 투자가 상당량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통 뭐 2-30만 불 이상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예를 들어서 직원으로서 근무하면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 L 비자나 E2 인플로이 비자가 가능한데 L 비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도 되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뭐 증빙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회사들이 미국의 지사 기능으로 왔을 때
근데 반면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한국에서 좀 사업 비즈니스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것도 되는 거죠. 미국에 창업하면서 그렇죠. 투자를 하시면서 새로 회사를 만들 경우는 본인이 투자를 하시면 E2 인베스터 비자를 받으시는 거고, 그렇죠. 회사에서 투자를 할 경우는 이제 E2 인플로이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눠서 정리를 드리자면 복잡해요. 여러 개가 있는데 먼저 투자를 본인이 개인이 하신다라고 하면 일단 E2 인베스터가 가능하시고요. 그렇죠. 상당량의 투자 뭐 2-30만 불 이상 투자를 해서 회사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굳이 뭐 그 미국에 있는 프랜차이즈 뭐 카페를 산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업, 프로페셔널한 사업, 뭐 컨설팅업을 한다든지 무역업을 한다든지 새로 창업하는 것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E2 일반적인 E2 인베스터 비자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주재원 비자에 들어서 L이냐 아니면 E2 인플로이냐를 볼 때는 중요한 거는 L 비자는 처음에는 사실은 좀 수월하게 받으실 수가 있는 게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고, L 비자는 그런 조항은 없어요. 네, 투자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법인을 만들고 사무실 리스 계약만 있고 사업 계획서가 확실하고 한국에 상당량의 종업원 수가 있다. 그러면 처음 시작은 하실 수가 있는데 1년밖에 안 줘요, 비자를. 비자가 1년. 그러면 또 1년 다음에 1년 연장인가요? 뭐 2년 이렇게 연장을 해주시는데 처음에 1년 주는 건 그래 한번 가서 이제 만들어 봐라. 한번 해봐라. 연장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번 해봐라. 그래서 1년밖에 안 준다. 그래서 이제 L1 비자를 좀 쉽게 생각하시고 투자도 안 해도 되고 법인에서 조금 이제 송금하고 사무실만 얻으면 되니까 쉽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1년 후에 이거를 연장을 받으시려면은 고용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최소 5명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국에서 고용을 그 정도 이상 하려면 사실은 투자를 하신다든지 매출을 발생을 시키신다든지 실제로 비즈니스 매출이 발생되려면 투자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작하긴 쉽지만 유지는 좀 어려운 비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 비자. 그러면 제 추측에는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조건이 돼가지고 L 비자를 오셨다 하더라도 나중에 비자를 바꾸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일단 빨리 쉽게 오기 위해서 L로 왔다가 뭐 E2라든지 다른 걸로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냥 좀 편하게 일단 L1으로 왔다가 오히려 연장이 안 돼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사실 한국 회사들이 뭐 한두 명만 파견 나와서 대부분의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직원이 많이 없고 본인이 직접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경우는 L1을 계속 연장받기가 쉽지는 않으세요. 반면에 E2 인플로이는 이제 종업원에 대한 수는 별로 큰 제약이 없어서 한두 명 이상만 고용하시면 괜찮은데, 대신에 그 상당량의 인베스트먼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유지면에서는 오히려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도 종업원을 많이 고용 안 하신다라고 하면은 E2 인플로이가 더 좋은 옵션이 되실 수 있겠죠. 궁금한 게요. 일단은 본인이 투자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E2 인베스트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대해서 또 직원을 고용하면서 E2 인플로이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할 수도 있나요? 같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창업하시는 회사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회사를 만들어서 나도 가고 우리 직원들도 뭐 2-3명 더 많이 와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회사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 오시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창업돼서 오시는 가능한데 쉽진 않다. 규모가 이제 고용인이 많아야 되고 매니지먼트라는 게 한 사람당 몇 명 이상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되게 전략이 중요해요. 처음에 누가 올 건가, 꼭 오셔야 되는 분이 먼저 오시고, 그럼 처음에 오시는 분이 뭐 L1으로 오시면 두 번째 오시는 분은 뭐 E2로 온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몇 명이 와야 되고 어떤 식으로 올지를 미리 정해서 시작을 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되도록 많은 숫자 직원들을 모시고 올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비자가 다양한 종류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비자를 선택해서 그 비자로는 계속 오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전략을 짜가지고 우리가 이제 회사가 향후에 어떻게 커지고 또 어떻게 준비될 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L 비자랑 이제 E2 비자 차이점 중에 하나가요. L은 이제 듀얼 인텐트라 그래서 이민 의사가 있어도 괜찮은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가? 그래서 예전에는 L 비자에서 영주권으로 바꿔주고 뭐 이런 것처럼, 반면에 E2는 이제 비이민 비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이 끝나면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나는 이제 영주 의사가 없다라고 밝혀주는 비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하실 때에는 L비자 쪽이 조금 더 수월하긴 하죠. 보통은 한국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이제 오실 때 아이들 교육 목적도 사실은 좀 많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L비자나 이투 인플로이 같은 경우에 미국에 오셔가지고 뭐 교육이나 부인의 취업, 노동 허가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가요? 취업 이민의 경우는 사실은 특수관계인일 경우 회사에 뭐 투자를 했다든지 회사 그 경영인의 뭐 가족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은 취업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디서 받으실 수도 있고 미국 사람을 먼저 고용하지 않고 왜 이 사람을 뽑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사실은 취업으로 이어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E2 인플로이나 L1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영주권을 받으실 경우는 보통 다른 곳에서 스폰서를 받으세요. 뭐 배우자분이 다른 회사 취직을 한다든지 본인도 아니면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한다든지 본인 회사를 통해서 취업 이민까지 연결하시긴 사실은 쉽지는 않으시죠. 창업하는 경우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제 초대 말씀드린 대로 스타트업으로 창업을 미국에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E2 인베스트를 추천하시나요? 한국에 이미 법인이 있으셔서 법인에서 투자라고 하면 뭐 L도 가능하신데요. 여러 가지 보면은 E2 인베스터가 이제 회사만 잘 유지가 되면은 뭐 유지도 쉽고 하기 때문에 뭐 좋은 옵션의 하나죠. 또 한국 분들은 사실은 E2가 아무 나라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국도 할 수가 없고 뭐 우리나라나 뭐 몇 군데 정해진 나라만 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E2 비자는 미국이 인정한 서로 조약이 돼 있는 나라끼리만 있는 하는 거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비자의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 같은 것도 많이 이제 고려를 하시니까요. 맞아요. 부동산 투자 같은 거 통해서 뭐 E2가 안 되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집을 사서 팔아서 고치고 이런 걸로 E2 비자 안 되겠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반적인 투자의 개념에 해당되는 그냥 뭐 사서 그냥 보관하는 이런 식으로는 E2 비자는 어렵고요. 네. 아주 액티브하게 인발되는 비즈니스여야 되거든요. 투자여야 되죠. 사업이어야 돼요. 사업. 투자가 아니라 패시브하게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하고 흔히 말해서 주식 투자나 부동산 단순 부동산 투자는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부동산을 사서 임대 주고 임대 사업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네. 실제로 부동산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거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상업용 건물을 사실 경우에 그것만 가지고는 비자를 받으실 수 없지만 그 일부분을 뭔가 이제 뭐 코워킹 스페이스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 경우는 또 E2로도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제가 지금 생각드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좀 직원을 보내려고 했을 때 아니면 뭐 본인이 오려고 했을 때 그런 뭐 L비자나 그 E비자로 오셔야 하는데 그 둘 중에 또 어떤 비자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정리 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그 개인의 사정에 맞춰서 어떤 비자가 나한테 적합한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투자를 회사에서 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하실지, 두 번째는 미국 내에서 고용을 몇 명 정도 하실지, 또 한국에서의 그 한국 회사의 고용인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어떤 비자가 나한테 적합한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뭐 내가 영주권을 받을 계획인지 아니면 돌아갈 건지 되게 다양한 거를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어떤 비자가 좋을지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떨지 사실 오시면은 많은 분들이 또 영주권까지도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럼 영주권 받을 때까지 뭐 몇 년 정도 시간이 걸릴 건데 그동안 어떻게 또 이 비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좀 다양한 분야를 고려를 해서 꼭 맞는 비자를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자란 것은 정말 많이 다양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제 미국 이렇게 오면서 뭐 학생 비자, 뭐 투자 비자, 뭐 취업 비자 이렇게 사실 뭐 몇 개 없는 거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면 알수록 너무 다양하고 또 자기 상황에 맞는 비자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많이 공부하고 또 변호사님한테 계속 좀 여쭐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정리를 잘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옵션이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차근차근 본인 상황에 맞게 그 맞는 비자를 찾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사업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오실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그래도 한국에 사업체가 있다거나 투자할 여력이 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옵션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E2나 L 같은 그런 비자들을 활용해서 일단 오시고 가족분들도 또 공립학교 다니고 또 일도 하실 수 있고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뭐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떤 비자를 정하실지만 잘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또 미국에 오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